안녕하세요, 영민이. 집에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어머님이랑 연락했었는데 영민이가 숙제를 열심히 좀 잘 하는 듯 하면서도 갑자기 또 안 하는 것 같다, 뭐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얼른 만나서 영민이랑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직접 만나서 영민이가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숙제가 손에 잘 안 잡힐까,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사실은 직접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공부를 내가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영민이가 직접 그거를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선생님은 이게 하는 일이니까요. 꼭 영민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형들, 누나들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영민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선생님의 손에서는 그렇게 선생님이 마음대로 막 영민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민이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면, 그 해는 만큼 아마 영민이한테 많은 결과물이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이가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는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1년 조금 넘기 전에 영민이랑 처음 봤었을 때에 비해서는 영민이가 그래도 영어랑 관련해서는 실력이 많이 좋아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문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일부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억지로 영문법을 알려주진 않았지만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최소한 영어라는 이 학교 과목으로서의 영어로는 영민이가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나면은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 영어 별 문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영어라는 것도 결국에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라는 건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매일 영어 문장을 보고 하지만 하루라도 영어 문장을 안 보고 하면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발음이 꼬인다라든지 갑자기 문장이 뭔가 조금 꼬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가 갑자기 늘 썼던 단어인데 갑자기 한 며칠 안 보고 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직업으로 삼는 선생님도 이 정도인데 영민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영민이가 그동안 과제를 한 번씩 조금씩 소홀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영민이를 탓하거나 영민이를 혼내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영민이가 본인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왜 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만 해본다라면은, 선생님이 그동안 알아왔던 영민이라면은 충분히 원래 그 열심히 하던 그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은 리딩 엑스퍼트,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이언스 픽션.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SCIF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언스, 그 다음에 FI는 FICTIO, 픽션.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을 말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을 줄여서 이렇게 sci-fi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사이언스 픽션이 되겠습니다. 자, 공상과학 소설의 팬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은 자, consider이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consider, 그 다음에 이 부분 동그라미에서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o be라는 말 다시 밑줄에 놓고 나서 그 뒤에 the father of science fiction 한데, 일단 the father만 우선 동그라미 하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B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consider A to be B라고 합니다. 이 B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o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뜻은 무슨 말이냐? A를 B라고 간주하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의 팬들은
율리스 베런이라는 이 사람을 to be the father, 아빠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제 뭐의 아빠냐니까 공상과학 소설의 아빠다,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orn, 태어난이라는 뜻이죠. 태어난 사람인데요. 언제? 1828년에. 자, 근데 그 1828년이 어떤 기간이냐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기였던 바로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이전에 농경 시대에서 어떤 대량 생산, 공장을 짓고 왔던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갔던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바로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828년 산업혁명의 시기 동안에 베르는 witness, 이게 이제 목격했다라는 말이죠. 목격했다. 물론 이 witness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 뭐 사건의 증인,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떤 걸 봤던 현장의 증인, 그런 증인인 뜻이 있긴 한데, 이 뒤에 더라는 단어가 보인다 하면 이 앞에 단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민이 동사가 된다는 걸 쌤이 언급했었죠. 더라는 단어 앞에 건 동사다. 그래서 자, 저기는 이제 목격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뭘 목격했냐니까 the birth, 탄생을 목격했대요. 탄생. 뭔가가 새롭게 생겨나는 걸 목격을 했답니다. 뭐가 하니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의 탄생을 목격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inspired, 자극을 받은 이라는 뜻이죠. 자극을 받은, 뭐에 의해서 such, 그러한 innovation, 혁신이죠. 그러한 혁신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이 베런, 이 사람은 began to write novels,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설이냐니까 about exciting adventures, 신나는 모험에 관한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신나는 모험은 어디서 있었던 거냐? futuristic, 미래의 세계에서 있게 될 그런 신나는 모험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His creativity는 창의성이죠. 그의 창의성은 captured, 사로잡았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를?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and, 그리고 자, 밑줄 해볼까요? went on to, 이렇게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go on to 뒤에 동사 원형이 쓰면 이거는요,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He want to become, 그는 계속해서 되었습니다가 되었네요. 이어서 되었는데 뭐가 되었냐니까 the second most translated, 두 번째로 많이 translated한, 번역된이라는 뜻이죠. 번역된.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작가가 되었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원래 썼던 글을 썼던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말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이 되는 그 부수 자체가, 책의 뭐 권수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번역으로 책이 출판되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Perhaps, 아마도. Most impressive, most만 가장이라는 뜻이고요. impressively 하면 인상적으로라는 뜻이죠. 가장 인상적으로 볼 만한 건 뭐냐니까 그가 described, 묘사했대요. 묘사를 했다랍니다. 아이디어, 생각들을.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니까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s, 이 기술적 발달이죠. 기술적 발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묘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에 long before 주어 동사예요. 원래는 이렇게 before 주어 동사라고 쓰면은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라는 표현이죠. 근데 앞에 long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런 뜻이에요. long befo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오래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오래 전에라는 표현. 즉, they, 그것들이 became reality, 현실이 되기 오래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day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ideas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ideas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기술적 발달에 대한 생각들이 실제 현실이
되기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묘사를 했었다. 앞으로 벌어질 기술적인 발달의 미래의 모습들을 일찌감치 미리 묘사하고 예언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묘사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in his 1865 novel, 그의 1865년의 소설이었던 From the Earth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베르는 describe the man, 이 남자 한 사람들을 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M-E-N 하고 하면은 이제 M-A-N이 있잖아요, 영민아. M-A-N이 사람 또는 뭐 이제 남자 일명, 한 명을 말하고요. 이렇게 M-E-N 하면은 사람이나 남자가 두 명 이상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묘사했다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올렸던 이 구문 영상에서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거진 대부분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하면 제일 깔끔하다 그랬어요. 뭐냐니까 바로 traveling.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묘사를 했다라고 하죠. 네, 그 여행을 하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간답니다. 어디로? 달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입니다. in 더하기 manner 하면은 방법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씁니다, 영민아. in 더하기 어를 쓰고 여기다가 형용사를 하나 써서 여기 뒤에 이제 manner를 써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여기 들어갈 형용사를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가 썼어요. identical. 이게 여기다가 써도 되는 걸 여기다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가는 이 형용사 한 단어만 들어갈 때 여기다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들어갈 형용사라는 게 한 단어가 넘어갈 때, 즉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말이 길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쓰지 않고 뒤로 돌려줍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identical이 바로 형용사로 동일하냐는 말,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달로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동일하다라는 게 뭐랑 동일한 거냐? 이게 한 단어로 끝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어떤 거랑 동일한? To the 1969 Moon Mission. 1969년에 달 탐사의 그런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 almost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달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라고 하죠. 네, 그 1969년에 달 여행을 했던 게 바로 아폴로 11호에서 그렇게 아폴로 11호 미국이 발사했었던 그 우주 탐사선의 이름인데요. 이 아폴로 11호의 1969년에 달 탐사의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달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묘사를 했다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1969년의 방식을 언제? 1865년, 104년, 100년 넘는 시간보다 100년 넘는 시간을 먼저 앞서서 그런 방법을 책으로 글로 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correctly, 정확하게 라는 말이죠. 그는 정확하게 imagine the size of the space capsule. 우주선 캡슐의 사이즈, 크기를 imagined, 상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rightly, 올바르게 estimated, 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추정했다. 뭐를 추정을 했냐 하니까 이런 걸 추정을 했다랍니다. 자, 그 밑줄에 해볼까요? It take 시간 두 개 부부정사 써볼까요? 이렇게 it 그다음에 take 또는 뭐 takes나 또는 뭐 과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t takes, 오케이, it takes 합시다. it takes. 그래서 씁시다 그냥. it takes 그 다음에 시간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하면은 동사 원형 하는데 땡땡땡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르게 추정을 했는데요. would take, 걸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답니다. 얼마가? 3 days,
3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많은 데에 get to라고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달에 도착을 하는데, 맞죠? 동원하는데, 달에 도착을 하는데 3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 문장. without ing예요. 뭐뭐 하지 않고서. know는 알다니까 without knowing. 알지 않고서, 알지 못한 채로, 모른 채로라는 말이죠. 모른 채로, 뭐를? the effect, 효과를. 뭐의 효과? zero gravity, gravity 중력인데요. 중력, zero는 숫자 0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무중력의 효과가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알지 모르고서, 모른 채로 베르는, 이 사람은 accurately,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다, 올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described, 묘사를 했답니다. weightlessness, weight는 무게고요. 무게. less라는 단어는 숫자 0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ness는 그런 성질을 말해요. 즉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중력 상태라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 무중력 상태. in space, 우주에서의.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르는 정확하게 묘사를 했죠. 우주에서의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성질, 즉 무중력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 moreover, 게다가 그는 predicted that, 대디어라는 사실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죠. 예측했다. 뭘 예측했냐니까 이 spacecraft,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involved in 하면 어디에 참여한이란 말이죠. 이 어디에 참여한? 최초의 성공적이었던 달 착륙입니다. 최초의 성공적이었던 달 착륙에 involved in, 참여했던 그런 이 우주선이 would be launched 하면은요, 발사되다라는 말입니다. 발사될 거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From Florida in the US. 미국의 플로리다는 도시 이름이죠. 플로리다에서 발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104년 정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1860년대에 사람이 소설로 그 사실을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1867년에 베르는 2만 개의 Rig Under the Sea라고 하는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근데 in which, 이제 그 소설, 그 글 속에서 그는 described the submarine. submarine 하면 잠수함이란 뜻이죠. 잠수함. 그는 잠수함을 묘사를 했는데요. 잠수함이라는 명사 뒤에 또 ing가 나왔죠. 여기는 A를 봐서는 이게 명사란 걸 알 수 있고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이동하고 여행하는 잠수함을 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In the story, 그 이야기 속에서 베르는 predicted the use, 사용법을, 사용하는 걸 예측을 했다라고 하죠. 뭐에? 잠수함의 사용을. 근데 그 용도가 뭐냐니까 첫 번째 war, 전쟁과 그 다음에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죠.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잠수함의 사용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자, 첫 번째는 예측을 했고 두 번째는 힌트. 우리가 왜 퀴즈 같은 거 낼 때 잘 모르겠으면 힌트 좀 줘라고 하죠. 그 힌트입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힌트냐?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줬다. 어떤 가능성? nuclear power, 핵 발전이죠. 핵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핵 발전에 대한 이 가능성을 힌트를 줬다라고 합니다. 베르는 even, 심지어
상상을 했다라고 하죠. 어떤 가능성? 가능성을 상상을 했는데 뭐 하이드로젠 파워를 하면은 이제 수소로 움직이는 거죠.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가능성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소설인 웨스테리어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책에서. 자, 그 다음 문장. Y라는 거는 비록 주어가 동사 한다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죠. 또 majority of 밑줄에 넣습니다. 그거는 대다수의 베른의 소설들이 we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optimistic. 낙관적이다. 낙관적. 잘 되겠지. 좋게 흘러가겠지. 라는 거 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대다수의 베른의 소설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기는 했지만 베른은 또한 봤답니다. 뭐를? dark side. 어두운 면을 봤답니다. 뭐에 대한? to technology. 기술력에 대한 어두운 면도 봤습니다. In his novel, 그의 소설인 The Begum's Fortune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예측했죠. The kind of, 일종의 어떤 종류의 horrors, 공포를 봤죠. 공포, 무서움을 봤는데 그 무서움이라는 게 seen, 보여졌던 무서움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다음에 이 세계 2차 대전 속에서가 되겠죠. in which, 속에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bombs, 폭탄과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폭탄과 poison gas, 독성 가스입니다. 독성 가스가 killed, 죽였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 앞까지는 좀 이 미래 1865년을 기준으로 이후 벌어질 미래 모습들 중에 긍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글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 어두운 면, 기술 발전이 마냥 인간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인간을 죽였잖아요, 맞죠?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요 글에 자 보도록 할까요? 자, overall 하면 전반적으로 라는 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베른은 showed,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뭐를? extraordinary 하면은 평범하지 않은 뭐를? powers. powers of foresight 하면 예지력이란 뜻이죠. 예지력. 미래를 예언하는 힘을 말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힘. 평범하지 않은 예지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자 밑줄 합니다. try to offer 이렇게 try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영민이 말고 많은 누나, 형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도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절대적으로 고생을 하고 애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try to 동사 원형하면은 거기다 hard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열심히 애를 썼다라는 표현이죠. 열심히 한번 시도해본다는 건 알겠죠? 열심히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말라고 offer, 제공하려고, 제시를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의 독자들에게. 자, 보면은 his 소유격이니까 명사가 시작되는 자리고요. 어가 나왔습니다. 또 명사가 시작된 자리. 이거는 바로 offer이라는 동사가 뒤에 명사를 2개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다? 그의 독자들에게 뭐를? blend. 섞은 거죠. 섞은 거. 섞은 것,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 이것저것 섞은 게 뭐냐니까 optimism 하면 낙관주의와 pessimism은 반대말입니다. 비관주의.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섞어 놓은 것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애를 썼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만 썼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뒤에 밑줄 해볼까요? In relation to 뭐뭐와
연관지어서.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나오는 표현 써볼게요. how 주어 동사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내지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와 연관지어서 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자연스럽네요. 또는 뭐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과 연관지어서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his works, 그의 작품들은 have been adapted. adapt라는 표현이 영민아. adapt라는 표현은 각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각색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작이 있으면 그 원작을 다른 형태의 작품으로 바꿀 때 그 작품을 사용하는 걸 각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글로 쓴 걸 만화로 만든다라든지 또는 만화로 그려놓은 거를 영어로 만든다라든지 또는 뭐 영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뭐 소설로 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기존 작품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걸 각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been adapted라는 표현은 여기 이 부분에 내가 이제 수동태 의미가 포함돼서 각색되다라는 말, 각색되었다, 각색되다. 거기다가 have been이 붙어서 각색되어 왔다라는 거죠. many times, 여러 번 각색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각색된 작품을 다른 형태로 바꿔놓던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냐? 자, 첫 번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두 번째는 theater, 극장에서 그 연극 무대 같은 데서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그 영화를 위한 목적으로 여러 번 각색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without 하면은 뭐뭇이 없다면 이란 말입니다. 뭐뭇이 없다면. 그의 contribution, 기여죠, 기여. 기여입니다. 기회가 아니고요, 기여. 그의 기여가 없다면 to the genre, 그 장르에 대한 바로 이 사이언스 픽션을 말하게 되겠죠. 이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그의 기여가 없다면 또는 없었다라면 사이언스 픽션 클래식, 클래식 하면 고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명작으로 인정받는 걸 클래식 고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상과학의 고전 작품들, 가령 서치에즈, 예를 들자면은 스타워즈나 E.T.와 같은 그런 공상과학 소설의 고전 작품들은 might never, 절대 have been created, 만들어지지 못했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우리 영민이가 말고 만약에 이 문장을 이제 고등부 형 누나들하고 수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쌤이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텐데 영민이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가 기여했던 게, 그가 노력했던 게 없었다라면은 이런 작품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의미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 정리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지문 또 수업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